자, 나무꿈님께서요, 특검 모두 뽑았나요? 이러시는데, 이 질문을 들으니까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내란 세력 척결의 시간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인데요. 3대 특검법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지금 착수됐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또 조은석 전 감사위원, 그다음에 한동수 전 법무부 감찰부장, 등등등등. 지난 정권에서 매우 핍박받았고 올바른 목소리 내려다가 힘들어했던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수사력도 좋고 의지가 확고부당해 보이는 분들이 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특검법 어떻게 될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시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미 후보군들이 많이 압축이 돼 있고 정리가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되도록이면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할지를 고심하는 단계일 거고 아마 열흘 정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범이 되면은 뭐 아주 다음 달 초부터 바람 달고 그냥 아마 앞으로 달릴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 부분을 이것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씨가 2차 소환 통보에 이제 불응하겠다, 저기 안 나가겠다라고 했고 이제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는 거, 부부가 이제 쌍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영장 같은 거 청구해가지고 당신들이 뭔가 좀 잡아 넣을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왜 하냐, 특검이 있는데 이런 태도를 취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검찰의 지금 몇 개월 동안의 태도입니다. 수사를 뭉개면 어차피 나중에 정권 바뀌고 특검 출범할 텐데 뭐 하려고 우리가 굳이 지금에 네. 괜히 척졌다가 라인 잘못 탔다가 나 출세길 막히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실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 아니 특검 받으면 되지, 우리가 뭐 검찰도 가고 특검도 가고 그래야 되냐, 어차피 나 특검 받을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나 절대 안 나가, 이렇게 버텼다는 얘기거든요.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뭐 집에서 최은순 장모 자기 친오빠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영상으로 다 나왔고, 이제 이러신 분 단독 보도 우리 민웅기 기자도 불러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여전히 건재하다,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네. 검찰이 눈치를 보건 아니면 김건희가 거부를 하고 있던 특검을 통해서 가든 어떻든 일단 이제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특검을 출범을 이제 하면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오늘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과 네.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장시간 했는데, 자 지금 검사 출신이 특검을 맡는다, 특검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100% 믿어도 되나? 제가 이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 묻고 싶은 것은, 검사 출신이 맡으면 결국에는 검사 선후배가 될 것이고 거기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 왔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검사 출신 특검이면 검찰을 봐줄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때는 검사 동일체 선후배 지간인데 이거 믿을 수 있느냐,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느냐, 오히려 특검이 그것을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는 빈술의 깡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게 특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왜 특검은 다 검사 출신들이 특검을 해야 하느냐, 특별검사. 네. 판사 출신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맡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변호사 출신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내일 사실 낮에 직접 나와서 생방송으로 왜 그런지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도 저는 꼭 문제 제기를 해서 특검을 하기만 하면 진실은 다 밝혀진다라는 전제도 저는 믿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목표, 본인의 이런 방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은 국회에서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검찰에서 해놓은 수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한테 가장 유리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방어권이 생기면서 제대로 안 될 것인데 라는 것. 최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내란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검사가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왜 검찰 출신들만 그러면 특검을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은 그런 말에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공수처장 할 때 잘 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잘하고 못하고 하는 이제 평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니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제 심도 있게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하고 특별검사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는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천포님이 전 대표는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딱 임명이 되면은 특검 밑에 특검보 뭐 수사관들 막 쫙 포진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검찰에서 왕창 파견되잖아요, 검사들이. 그럼 수사 실무를 담당할 윤석열하고 이런 사람들이 뜬 게 박근혜 탄핵 저 특검하다가 뜬 거 아니에요. 수사 실무를 담당했잖아요. 특검에서 칼춤 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검사들을 뭔가 컨트롤할 게 필요한데, 근데 이 시각이 이제 양분되는 거죠. 검사들을 그 파견돼 있는 검사들을 컨트롤하려면 검찰 출신이어야 해라는 시각과, 네. 그래도 안 그래도 검사들로 꽉 차 있는 특검 수사 실무진들인데 그래도 대장은 좀 비검찰로 뽑아가지고 그런 검사들이 혹시 이상한 짓 하면은 좀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시각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국면이 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냐면 세계 특검이 경쟁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세계 특검이 오.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내란 특검이 뭔가 막 엄청난 단독거리를 내놨어. 그러면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야 우리도 뭐 하나 하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면 모든 기자나 언론들이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한 특검과 실패한 특검의 핵심은 뭐냐면 이 특검이 누구냐, 특검의 개인적 능력보다 이 특검이 출범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예요. 기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지와 기세로 특검은 가는 건데, 이 의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게 상호간에 견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도 의지를 보여야 된다, 내야 된다, 특검이.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세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120명씩이나 검사를 파견받는 특검을 꾸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뭐 다 실패한 특검의 양상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이번에 중요한 특검법의 특징은 언론 브리핑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사실 브리핑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네. 국민들이 알 걸 측면에서 이거는 특별하게 브리핑이 꼭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이번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쟁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특히 검사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한 뭐 2,000명 정도 넘는 검사들이 있지만 본인 이름을 사실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0명 정도 뭐 물론 120명을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들이 한 3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절반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 검사, 특별 수사관 내지는 이제 검사로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조금 이용해서, 내지는 뭐 이제 말을 이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나의 역량을 발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응원하고 성원하고 밀어주면 밀어주는 만큼 또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특검 정말 쉽지 않은 게, 그 네. 임명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자기 본래 밥벌이를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소까지 해야 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특검을 통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출세를 바란다거나 유명세를 얻기 위한 그런 사람들,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보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내 밥벌이도 좀 포기해 가면서 진정성 있게 또 특검 끝나면 담백하게 또 본인의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청렴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